자, 이번에는 이런거 고란의 발발과 끝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상황. 일단 우리나라 조선에서는 지금 사화와 분당의 발생 때문에, 사화와 분당의 발생 때문에 국방력하고 양방의 사회가 지금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국방력이 약하게 됐어요. 그리고 일본의 상황에는 이제 그 사무라이들이 지들끼리 칼 갖고 싸우고 세력 정리를 하다가 여기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그 나쁜 놈 도요토미 히데요시, 나쁜 놈 인마가 다 사무라이들이 전부 무릎을 꿇히고 이렇게 일진 그냥 일바가 되었는데, 이제 밑에 있는 사무라이들이 계속 기어오르니까 시선을 명나라하고 우리나라로 이렇게 눈독을 들이게 된 거죠. 이 애가 우리나라 전국시대를 우리나라 조선을 침략할 계획을 세워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모두 아는 임진왜란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로 일본이 침략을 하는데, 일본이 침략했을 때 침략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일본이 영을 치려고 우리나라를 이동하는 길로 쓰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왕에게 지나가는 길로 빌려달라는 행세로 계속 이렇게 말하면서 조선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로 조선을 침략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조선은 기분이 나쁘니까 안 빌려준다 했죠. 하지만 일본은 그래도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부산진과 동래성이 함락이 되었고, 얘들이 한양을 다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양이 우리 수도니까 수도가 점령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때 왕은 선조였거든요. 선종은 저기 명나라에게 지원군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왜군이 평양하고 함경도까지 진격을 했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모두 아는 수군, 이 수군 중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100원짜리 이순신이 있어요. 이순신, 그냥 애가 대빵이죠.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저기 오포하고 당안포, 그리고 당포, 사천, 부산 등등에서 왜군들을 다 조져요. 다 조져버려서 죽이고 격파를 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서남해 쪽에 재건이라는 말을 외워야 되고, 아무튼 재건을 장악을 했죠. 이걸 장악함으로써 왜군들의 보급로를 차단을 해서 애들이 굶어 죽게 생겼죠. 그게 무슨 말이냐, 보급로에 있는 저기 춘천도와 전라도 쪽의 고창지대 쪽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보호를 시켜서 왜군들이 굶어 죽게 했어요. 왜군들이 이제 살이 떨리는 거죠. 배가 고파서. 여기서 또 중요한 을병이란 외적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군대를 말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곽재우,
그리고 그냥 곽재우만 알고 있으면 곽재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얘네들이 어떻게 왜군들을 잘 처리를 했냐. 작은 수였어요. 작은 수였지만 어떻게 했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토를 잘 알고 있겠죠. 지리를 잘 알고 있겠죠. 그걸로 인해서 왜군들을 약간 가파른 절벽, 여기에 우리나라가 있고 이 좁은 길 쪽에 왜군들이 있는 거예요. 우린 조선이고. 그럼 여기 우리나라가 돌이나든지 아니면 화살을 던져가지고 얘네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나라가 이기게 되었고, 그래서 외병들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외란이 결국 그 조선의 반격으로 인해서 영해 지원군 파견했고, 그로 인해서 조영 연합군으로 인해서 평양성을 탈환을 시켜요. 그리고 진주성 진주성에서는 가장 유명한 김시민, 이 시민햇님, 김시민이 진주제첩 일으키고요. 그리고 행주상성, 이거는 행주의 아줌마들이 돌을 집어서 던졌다는 이야기가 있겠지만 아줌마 그게 그거예요. 여긴 건율 장군이 있어요. 행주 대첩에서 왜군을 다 조졌어요. 그래서 애들이 쫄았는지 이제 우리나라한테 좀 쫄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한테 뜬금없이 휴전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휴전을. 우리나라하고 휴전 제안을 하지만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휴전을 제안을 했지만 이게 둘이 다 좀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면서 이게 깨져버렸어요. 휴전이 아예 깨져버려가지고 다시 왜군이 겁도 없이 우리 조선을 조진다고 하면서 침략을 해요. 자, 여기서 침략을 하는데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이게 그 조선이 이미 이 군대 그리고 때릴 때 쓰는 무기, 또 성광 이런 것들이 싹 다 업그레이드를 다 시켜 놓은 거죠. 그리고 명군의 협조로 인해서 왜군의 격퇴를 아주 순식간에 해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영화로도 나온 이순신의 명량대첩, 여기서 이순신 장군님은 돌아가시고 일본군은 다 조져버렸죠. 그러면서 우리는 승리를 하게 되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뜬금없이 갑자기 뒤지게 돼요. 한일나라로 그냥 곱게 가버렸죠. 죽게 되었고, 왜군들은 애들이 알아서 철수를 해요. 쪼니까 다른 그냥 철수를 했고, 이순신은 명량대첩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장난입니다. 이순신은 노량해전이라는 그 애들 일본들이 저기 어디지? 이렇게 우리한테 쫄아서 이제 도망가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그걸 놓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쓱 돌아가가지고 애들이 다 조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승리를 하게 돼요. 결국 전쟁은 끝나게 되었고 우리나라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개꿀띠죠? 자, 이제 조선. 자, 이제 이렇게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조선의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됐냐. 조선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죽으니까 인구가 팍 감소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국토가 그냥 황폐해진 거죠. 애들이 다 불 지르고 다 조지고 나니까 일본군 때문에 황폐해져가지고 남아나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국가 재정이 너무 약하게 됐어요. 국가 재정 약화. 사회적으로는 이게 약간 좋은 거였을 수도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의병이 있었다 했잖아요. 의병 때 도운 노비나 아니면 좀 많이 낮은 우리 천민들이 도왔잖아. 도우면 그 공을 세워서 신분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요. 이 신분 상승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죠. 신분, 질서, 동료. 그리고 문화 쪽으로. 문화에서는 우리 문화재가 많이 손실이 됐어요. 일본군들이 다 손실을 시켜놨겠죠. 그 중에서 경복궁, 불국사 등이 있어요. 모두 잘 알고 있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조선은 이렇게 된 게 선례를 본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일본은 이제 저기 정치 쪽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놈이 에도마부를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우리나라 문화재를 다 세리가 한 거죠. 낙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이거 갖고 문화를 발전해요. 근데 또 짜증나는 건 이것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조선인, 그 중에서도 예술가, 막 기술자, 애들도 포로로 데리고 가가지고 다 지들끼리 해먹어요. 그래서 또 문화재가 또 올라갔어요. 이 애들은 이렇게 해서 문화를 발전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중국은 어찌 됐냐. 중국에는 명하고 여진 쪽이 있거든요. 일단 명이 우리나라를 너무 무리하게, 전쟁에서 우리나라에게 너무 무리하게 지원군을 줘서 결국 국력이 너무 약하게 된 거죠. 그때 여진족이 뭐라 했냐, 이때다 싶어서 바로 명을 조져요. 명을 죽입니다. 아니지, 쳐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대로 일대에서 성장을 하게 돼요. 성장을 해서 이름을 새기죠. 후금을 건국을 합니다. 애들이 무주막지하게 겁나게 세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화해를 해야겠죠. 일본하고 관계를 회복을 합니다. 첫 번째, 국교 회복. 표시가 좀 다르지만 국교 회복. 일단은 일본에서는 에도마부가 조선 정부에게 요청을 했어요. 뭘 요청하겠냐? 교류를 하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갑자기. 하지만 우리 유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로, 여기 파견이 되어가지고요, 일본 쪽으로 파견이 되어서 조선이 일본에서 말했던 여기 문화재 약탈, 조선 예술자, 기술자 포로, 이 사람들을, 조선인 포로를 이 유정이라는 분이 다 데리고 온 거죠. 엄청난 일이에요. 데리고 와가지고 국교를 재개를 했어요. 다행이죠. 국교 제대로 했고, 자, 국교 이후
국교 회복 이후 어떻게 됐냐? 일본은 일단은 일본에서는 사신이 주로 동네에 머물러 사물을 처리해주고 사무처리 동네에서 조선에서는 통신사를 파견해서 이게 완전 중요한 일이에요. 통신사 파견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죠. 통신사 파견으로 외교 사절의 역할을 했어요. 조선의 문화를 이제 합법적으로 이렇게 이때는 약탈을 했지만 일단 통신사가 이렇게 외교사로 이렇게 역할을 하면서 조선의 문화를 일본에게 이렇게 널리 전파를 시킨 거죠. 여기서 통신사가 왜 중요하겠냐면, 통신사는 일본의 에도마부 그 최고 통치자인 장군이 교체될 때마다 일본에 제가 거의 매년 그 바뀔 때마다 총 200여간 12번이라는 엄청난 200년 동안 그 일본 에도마부 시대에 있는 그 최고의 장군, 이 장군이 우리나라 왕처럼 매일마다 이렇게 교체될 때마다 이게 총 200년 동안 계속해서 통신사가 이렇게 일본에 들려서 이렇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장군이 여러 명을 바꾸면서 총 200년이 지났는데 그 시간 동안 총 12번이나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렸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좀 중요합니다.